안녕하세요. 골드만삭스입니다. 오늘은 조선의 그 세종대왕 때 대마도 스시마 섬이죠. 스시마 대마도 정벌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그 세종대왕은 뭐 잘 아시다시피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에 53살에 사망을 하셨습니다. 재위 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21살에 즉위를 해서 30년 동안 통치를 한 거죠. 세종대왕의 업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를 들어보면은 훈민정음 우리나라 글자를 만드셨고, 그다음에 천체관측을 하면서 해시계, 물시계, 치국기를 만들고, 그다음에 군사제도를 개편을 했으며, 그다음에 이제 화양 무기, 화차, 신기전 이런 것들을 화학 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. 이때는 큰 아들인 문종이 많이 관여를 했죠. 그다음에 이제 장군들을 시켜서 사군 육진을 설치를 했죠. 이거는 이제 압록강하고 두만강 쪽에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그쪽에 우리나라 영토를 넓히고 확정적으로 사군 육진을 설치를 했습니다. 그다음에는 또 밑으로는 왜구를 공격을 해서 스시마섬, 그러니까 지금의 그 대마도죠. 대마도를 정벌을 하고 왜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. 세종대왕은 상당히 그 민주주의를 사랑한 대왕으로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국민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세법을 만들고 공법을 만들었을 때도 한 그 반년 동안 여론조사를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 17만 명을 투표를 했습니다. 그 당시 인구가 한 뭐 100만 명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전 인구의 그 25%, 4분의 1이 되는 17만 명이 투표를 해서 새로운 세법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절대 권력인 왕이지만은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좋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책으로는 또 농사직설을 썼는데, 농사직설이라는 게 이제 그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거죠. 그 중국의 책인 농상집요라는 책이 있는데, 이 책을 좀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고친 것이 이제 농사직설입니다. 그래서 모내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양법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. 그 전에 이제 모내기는 이제 직파법을 썼는데, 그거 대신에 이제 이양법을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농사직설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윤대라는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, 윤대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왕과 직접 대화를 하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현장의 소리,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433년 세종대왕이 36살 때 최윤덕 장군을 시켜서 15,000의 군사를 보내서 사군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가 사군을 설치를 한 게 이제 압록강 그 유역인데, 압록강 유역의 그 파저강 일대의 여진족을 정보를 하고서 그 사군을 설치를 한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두만강 쪽에는 이제 육지를 설치하는데, 육지는 이제 김종수 장군이 설치한 거죠. 그다음에 이 설치한 장소에다가 백성들을, 딴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, 뭐 전라도, 경상도 이쪽 백성들을 이주를 시키는 3인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. 사군을 설치한 최윤덕 장군은 나중에 병조 판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도절제사를 3년을 거친 다음에 우의정, 좌의정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. 최윤덕 당군은 1376년부터 1445년까지 69살에 사망을 한 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대왕의 그 부인이 그 심씨인데, 그 심씨의 그 아버지가 영의정인 심온입니다. 그래서 심온은 세종의 국구이면서 장인인데, 이 사람이 1375년에 태어나서 1419년에 44살에 사사가 됩니다. 이 심온은 세종대왕의 장인이지만은 왕권의 절대적인 왕권을 확립하려는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외척 세력이 크는 것을 봐줄 수 없다. 오로지 왕만이 최고다. 그래서 외적 세력이 옆에서 크는 걸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미리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시몬이 바로
그렇게 이제 되죠.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조선의 그 대마도 정벌 대해서 하면은 이 대마도라는 게 이제 그 스시마 섬인데 여기는 원래 토지가 촉박해서 고려 말부터 조선에 그 고려에 와서 조공을 하고 미국을 받아가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해적으로 이제 나서서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해변가에 나타나서 막 백성들을 약탈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토벌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대마도의 스시마의 왜구를 처음으로 토벌을 한 것은 1차 토벌은 고려 때 창왕 때 1389년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니까 조선 건국 3년 전에 고려 창왕 때 1차적으로 박위 장군이 100척의 배를 동원을 해서 외선 그 외구 배를 300척을 격퇴를 하면서 일단은 좀 해적 행위를 못하게 한번 이제 작사를 낸 거죠. 그 다음에는 2차로 나선 게 1396년, 그러니까 그 조선 건국 후 4년 후에 태조 때 김사형 장군이 가서 또 한번 그 박사를 왜구들을 스시마를 박사를 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3차에는 1419년, 이거는 이제 1419년은 세종대왕 즉위 1년 차입니다. 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왜구를 격퇴를 하겠다 해서 1419년 3차 대마도 정벌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파견된 장군이 이종무 장군하고 유정현 장군, 이분들이 이제 그 가서 그 왜구를 대마도를 정벌을 하죠. 그래서 1418년에 세종대왕이 즉위를 했는데 세종대왕은 즉위를 하면서 또 하나 재미난 그 제도를 만드는 게 이제 사가 독서제를 운영을 합니다. 이거는 유급 휴가제로서 집현 전에 학자들을 몇 달씩이라든가 출근하지 말라, 집에서 놀아라 하면서 집에서 놀면서 독서를 해서 자기 그 개발에 힘쓰라고 하는 게 이제 사가 독서제, 이걸 하면서 그 학자들의 사기 양양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종무 장군을 볼 것 같으면은 왜구를 이제 그 스시마를 정벌한 1360년 태어나 1425년까지 65세니가 파견된 대마도 정벌에는 조선의 전함 227척이 출동이 되고, 그 다음에 군사가 17,000명이 투입이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군사 17,000명하고 227척의 배가 출동이 돼서 갔는데, 그 당시에 대마도는 큰 흉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왜구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가 출동이 됐을 때 세종 즉위 이제 바로 다음 해인데 세종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 물러난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가 지시를 한 겁니다. 거제도를 출발을 해서 이 그 스시마에 도착을 해서 왜구 100여 명의 목을 베고 2,000개 정도의 가옥에 불을 태우면서 대마도를 점령을 합니다. 대마도 도주는 항복을 하고 그 대마도는 옛날로부터 조선의 땅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. 그다음에 신하의 예를 갖추고, 그다음에 이제 대마도가 경상도의 일부다 이렇게 복속을 약속을 하고 앞으로 조공을 하겠다, 조공을 약속을 하면서 대마도주가 항복을 하면서 조선에 파견된 해군들이 철수를 한 건데, 이에 대해서 세종은 그 대마도에게 통상 권한을 주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대마도를 공격한 게 이거는 그 겁만 주려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가서 전쟁을 해서 완전히 점령을 해서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니네들 자꾸 우리나라 해변가에 와서 약탈하고 하는 해구짓을 하지 말라라는 그 어떤 경고, 겁만 주려고 한 겁니다. 왜구 경멸의 목표는 아니고 전면전을 피하고 조선의 위력을 과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왜구가 명나라와 조선에 오지 못하게, 침입하지 못하게 경고만 준 겁니다. 그래서 유화책으로는 삼포를 외관을 두고서 무역을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삼포를 개방을 한 거죠. 그래서 삼포라는 거는 부산포, 그 다음에 영포, 제포입니다. 그래서 부산포는 부산이고 영포는 울산이고 제포는 진해입니다. 진해, 이건 네이포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이 대마도는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배로 가면은 2시간밖에 안 걸리는 데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대마도는 거리상으로는 50km밖에 안 되고 배로 가봐야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걸로 됐습니다. 세종대왕은 즉위를 하셔서 경연을 자주 열어서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각종 학문